자, 이번 시간은 앞에서 여러분들 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 그 다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여러 가지 테크니션한 부분들, 기술 분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들, 그리고 창의성과 창의력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내용과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창의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창의성과 디자인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프로젝트의 컨셉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필요한 기술력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고요.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이 혁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어떤 간의 수공업에 의해서 소량으로 물건이 제작되었던 것들이 이 전기 에너지 기반의 어떤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많은 물건들이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져왔죠. 즉, 자,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ICT 기반의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정보가 재가공되어지고 재생산이 되어져서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형태의 어떤 하나의 기술력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물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점차 발전되어지는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로 되어지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제품화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혁명이 이와 같이 1차부터 4차까지 일어났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다. 이거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에 정의된 내용들입니다. 즉,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어떤 사회로의 진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토픽을 제시한 거죠. 보통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람이 데이터를 인지하고 컴퓨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디지털 시대였다면, 4차 산업에서는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범위의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이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된 분석과 해결 방법까지 가능하게 만든 신기술 융합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현장에 가셨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그 가공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공되었던 데이터들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처리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로 재가공을 시켜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보여주고,
혹은 사용자가 향후 필요로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미리 먼저 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 기반의 제품들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기획력과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능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품으로 구현됐을 때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인터페이스화 시켜주겠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로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신기술이 융합이 돼서 사람과 사물 그리고 장소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죠.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또 인공지능, 그 다음에 3D 프린팅, 스마트카, 요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요. 그리고 드론, 로봇, 바이오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상호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신기술 융합의 대혁명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람, 사물, 장소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결이 돼서 모든 내용들한테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요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제품들 아니면 스마트홈 같은 것들 보시게 되면 TV 선전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그 냉장고 안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을 시켜주고, 사용자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냉장고에 관련된 정보들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냉장고에 보관해 둔 음식물들 중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들을 외부에 있는 그 사용자한테, 즉 집의 구성원이죠, 말하자면 집의 구성원이 집 바깥에 있을 경우에 혹시 냉장고에 관련된 지금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 그와 같은 정보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냉장고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다시 냉장고와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냉장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정보들만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진다라면, 그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들은 외부에서 언제 어디서든 어느 시간대라도 상관없이 정보들을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인 전문인,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로봇이나 기계는 불가능하고요. 사람만이 가능한 경쟁력은 창의성에서 비롯됩니다. 즉, 어떤 로봇이나 기계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명령어에 의해서 프로그램적인 내용들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동작이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로봇이나 기계들은 창의성이라고는 부족하죠. 주어진 명령에 의해서만 기능들이 수행이 되어집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뭐냐면 창의성이죠.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지능, 정보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융합에는 창의성과 사고력, 정보 수집력, 처리 활용,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능력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고 복합적인 역량들을 가져야 하는 그와 같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창의성과 사고력, 그리고 정보 수집, 처리, 활용 능력,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이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인재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그와 같은 연습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 IT 융합 컨텐츠라고 하는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그냥 막연하게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도 보셨을 것이고,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떠한 그 미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보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이 기획단이 있었겠고요. 기획단 안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스케치를 해보시고, 그 스케치를 통해서 기능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보드를 만드셨을 것 같고요. 그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UI 설계들도 하셨고, UI 설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제품으로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토타입으로 좀 만들어 보셨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던 내용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내용들과 어, 그대로 구현이 됐는지, 그리고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제품들이 기존에 있던 제품들과의 어떤 차별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전문인으로서 향상시키는 어떤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창의성, 뭐 사고력, 뭐 이런 거, 정보 수집 능력, 처리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요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봤는데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저는 창의성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연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경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좀 어떤 사물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즉 먼 발치에서 바라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뭔가의 색다른 아이디어를 도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기존의 경험을,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즉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 연결된 내용들, 즉 경험과 경험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그걸 여러분들이 지식화하고, 그 지식화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고 그걸 표현하는 것들을 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연결해서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건은 다양한 지식과 그 다음 경험, 문제,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해내는 융복합적인 능력이 바로 창의적인 그 향상을 시키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 예가 바로 디자인 싱킹이죠.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사고 능력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융복합을 하는 사고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죠.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 안에는 mp3 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수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보고 사진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mp3가 없었나요? mp3는 원래 mp3 플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스마트폰 전화기가 원래 전화를 거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모하는 거는 전자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하나로 융복합을 시킨 거죠. 그 융복합시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한 겁니다. 즉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연결을 해보고 관련이 있는 아이디어들은 하나의 제품으로 해서 구성을 해보고요. 만약에 관련이 없는 아이디어들은 또 다른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다시 결합을 해보고, 즉 이런 것들이야말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어떤 지식, 경험, 문제, 아이디어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의 아이디어들이 서로 어떻게 융복합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제품들이 어떻게 향후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창의성과 디자인 관점에서의 창의성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관점의 창의성은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넓게 사고하고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인 관점의 창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자인 관점에서의 창의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상호 작용을 시켜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관점의 창의성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관점에서의 창의성과 디자인 관점의 창의성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고 있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풍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디자인 관점의 창의성은 다양한 표현력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아이디어를 시각적이고 조형적으로 구체화하고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발상과 표현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관점의 창의성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상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시켜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관점의 창의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창의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관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 관점의 창의성으로 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디자인 관점에서의 창의성에 한 가지 어떤 그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앨리스 토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예술적 관점에서의 창의성이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디자인 관점의 창의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디자인화해서 표현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내용들이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예가 바로 뭐냐면 핸드 드로잉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스케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아이디어 기획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구체화시키지 말고 텍스트화하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표현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스토리보드화 하는 겁니다. 즉 영화의 하나의 어떠한 시나리오를 씬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게 되면 그 내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발전된 아이디어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근데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툴은 직접 이렇게 핸드 드로잉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래픽 툴이 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도 있고요. 목업도 있고요. 아니면 일러스트나 뭐 여러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즉 아이디어의 발상 기법을 통해서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자인 싱킹에서
좀 더 활기가 넘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타입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디자인 싱킹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 단계를 프로토타입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드셨죠.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만드실 수도 있고, 모델링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비디오 형식으로 해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고, 그와 같은 프로토타입을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 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즉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관점을 바라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떠한 그 아이템에 대한 발전, 표현의 단순화 사례를 통한 기업의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예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걸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관점에서의 창의성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 경험, 개념, 기술을 시각적에서 재규명하고요. 상호 간의 결합을 기존과 다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디자인 관점의 창의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을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고 연결을 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별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표현 능력이 바로 이제 창의성에 해당되어지는 디자인 그 능력이죠. 이때 디자인은 그림을 잘 그려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잘 정리를 해서 유용한 목적을 위해 산출하는 그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지, 그림을 잘 그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를 심볼처럼 해서 단순화시키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물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찾아내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디자인 관점의 창의성은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 전개 및 표현에 집중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맥도날드에 대한 심볼 로고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죠. 즉, 첫 번째, 맥도날드의 로고는 눈에 잘 들어와야 되고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쉬워야 되고요. 그것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고요. 심플화되면서도 독창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로고가 이렇게 변천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때 과제 하나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패스트푸드 브랜드 로고를 보게 되면 그 약간 붉은색하고 약간 옐로우 계열의 그 컬러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왜 그럴지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즉 IT 융합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프로토타입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컬러도 한번 입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심볼, 로고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세 가지 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베스트푸드 브랜드 로고가 왜 붉은색하고 그 다음에 옐로우 계열일까? 두 번째,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BI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프로타입이 있는데 그 프로토타입의 어떤 제품의 심볼, 즉 로고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로고에 여러분들이 컬러링을 좀 해서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